제 이름은 한서연, 올해 34이에요. 재벌가 셋째 아들 김지훈 씨와 결혼한 지 벌써 3년이 되었답니다. 남편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다정하고 성실하고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지요. 친정 부모님도 흡족해 하시는 사위랍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마음 한구석이 늘 허전했어요. 특히 밤이 되면 그 허전함이 더 커졌답니다. 남편은 늘 피곤하다며 일찍 잠자리에 들거나 부부의 정을 나누어도 어딘가 채워지지 않는 기분이었어요. 처음엔 원래 이런 거겠지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제 안의 여자로서의 모습이 시들어가는 것 같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의 막내 동생 김현우가 유럽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다는 소식이 들렸지요. 여보, 현우가 한동안 우리 집에서 지낼 거예요. 작업실 구할 때까지만요. 남편의 말에 저는 속으로 살짝 당황했어요. 신혼집에 시동생이라니. 하지만 시부모님께서 부탁하신 일이라 거절할 수도 없었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김현우 씨가 들어서던 날을 지금도 기억해요. 31살의 그는 남편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어요. 키가 훤칠하고 몸매도 잘 빠진 편이었는데 무엇보다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지요. 깊고 날카로우면서도 어딘가 슬픈 듯한 눈빛이었답니다. 형수님, 폐를 끼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예술가다운 분위기가 온몸에서 풍겼지요. 아니에요. 편하게 지내세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의 눈을 마주치는 순간 가슴속 어딘가에서 잊고 지냈던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이건 뭐지? 그때는 몰랐어요. 그것이 시작이었다는 걸요. 남편 지훈 씨가 지방 출장을 자주 다니기 시작하면서 저와 현우 씨는 넓은 집에서 단둘이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다행히 현우 씨는 주로 2층 서재에서 그림 작업을 하며 지냈고 저는 1층에서 집안일을 하거나 독서를 하며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렇게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며 어색하지만 평화로운 동거 생활이 시작되었지요. 하지만 밤이 깊어지면 이야기가 달라졌어요. 남편이 없는 밤 홀로 거실 소파에 앉아 있으면 천장 너머로 들려오는 현우 씨의 발소리, 서재 문이 열리는 소리, 화장실로 향하는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신경 쓰였답니다. 왜 이러는 걸까? 나는 유부녀인데. 어느 날 밤이었어요. 불면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던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레드 와인을 홀짝이고 있었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1시가 넘은 시각이었어요. 그때였어요. 계단을 천천히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지요. 형수님, 아직 주무시지 않으셨네요. 현우 씨였어요. 헐렁한 회색 티셔츠에 편한 바지 차림이었지요. 어둠 속에서도 그의 윤곽이 또렷하게 보였답니다. 네, 잠이 안 와서요. 현우 씨도 그러세요? 저는 작업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는 조심스럽게 제 맞은편 소파에 앉았어요. 우리 사이의 거리는 불과 2m 정도. 어둠 속에서 그의 눈빛이 유난히 반짝였답니다. 와인 한 잔 드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에게 와인을 따라 주었어요. 왜 손이 떨리는지 제 자신도 이해할 수 없었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와인잔을 돌리며 생각에 잠긴 듯한 현우 씨가 입을 열었지요. 형수님, 행복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으시죠? 그냥 궁금해서요. 형님은 늘 바쁘시고 형수님은 늘 혼자 계신 것 같아서요.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따뜻함이 있었어요. 그저 호기심이 아니라 진심으로 저를 걱정하는 듯한 느낌이었답니다. 행복하죠. 지훈 씨가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잖아요. 저는 애써 밝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현우 씨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답니다. 거짓말 같은데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형수님 눈빛이 말해주시네요. 많이 외로우신 것 같아요. 그는 와인잔을 천천히 비우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를 내려다보는 그의 눈빛에는 어떤 확신이 담겨 있었지요. 잘 주무세요, 형수님. 그가 돌아서서 계단을 올라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와인잔을 꽉 쥐었어요.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꿈을 꿨어요. 뜨겁고 달콤하면서도 결코 꾸어서는 안 될 금지된 꿈이었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오후였어요. 2층에서 작업하던 현우 씨가 저를 불렀답니다. 형수님, 잠깐 올라오실 수 있으세요? 의견을 좀 여쭙고 싶은 게 있어서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고 솔직히 말하면 조금 궁금하기도 했답니다. 그가 어떤 작업을 하는지요. 서재 문을 열고 들어서자 캔버스와 물감 냄새가 코를 자극했어요. 벽면 가득 걸린 그림들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답니다. 모두 여성을 그린 그림이었는데 옷을 입지 않은 모습들이 많았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야하다는 느낌보다는 아름답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대담한 작품이네요. 형수님은 어떻게 보이세요? 그가 제 반응을 살피며 물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음란하다기보다는 아름다워요. 여성의 본능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 것 같아요. 정확하게 봐주시네요. 역시 형수님은 다르시네요.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한 걸음 다가왔어요. 실은 부탁이 하나 있어요. 모델이 필요한데 형수님께 부탁드려도 될까요? 모델이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걱정 마세요. 옷은 다 입은 채로 해주시면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앉아 계시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거절해야 했어요. 남의 동생 앞에서 모델이라니. 하지만 제 입에서는 전혀 다른 말이 나왔답니다. 해볼게요. 그렇게 저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서재에서 현우 씨의 모델이 되었어요. 처음엔 너무나 어색했지만 그의 진지하게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점차 편안해졌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저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형수님, 오늘은 소파에 편하게 기대 앉아주세요. 이렇게요? 네, 좋아요. 이제 머리를 뒤로 살짝 젖히고 눈을 감아주시겠어요? 저는 그의 말대로 했어요. 눈을 감자 다른 감각들이 더욱 선명해졌답니다. 그의 숨소리, 붓이 캔버스를 쓸어내리는 소리, 그리고 그가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피부로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형수님. 네? 정말 아름다우세요.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속삭이듯 들렸어요. 눈을 떠보니 그는 캔버스를 벗어나 제 바로 앞에 서 있었답니다. 불과 30cm 정도의 거리였어요. 현우 씨. 형수님도 느끼시죠? 우리 사이에 이 떨림을요.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제 뺨을 살짝 어루만졌어요. 마치 전기가 온몸을 타고 흐르는 것 같았답니다. 안 돼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왜 안 되는 건가요? 형수님은 외로우시고 저는 형수님이 너무 좋아요. 이게 뭐가 잘못된 건가요? 당신은 내 시동생이에요. 그래도 마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의 손이 제 목덜미를 부드럽게 감쌌어요. 저는 밀쳐내야 했어요.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그의 따뜻함에 기대고 싶었어요. 한 번만이에요, 형수님. 한 번만.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그의 입술이 제 귓가에 닿았어요. 뜨겁고 부드러운 감촉이었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남편은 부산으로 2박 3일 출장을 갔어요. 저는 샤워를 하고 마음을 가다듬은 뒤 떨리는 발걸음으로 2층 서재로 향했답니다. 문을 노크하자 현우 씨가 문을 열었어요. 오셨네요. 후회할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저는 형수님과 함께라면요. 그는 저를 부드럽게 끌어안았어요. 3년간 얼어붙어 있던 제 마음이 순식간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답니다. 그의 키스는 남편과 달리 천천히 깊어지면서도 애절했어요. 형수님,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세요? 현우 씨, 저희는 소파에 함께 앉았어요. 그의 손길은 조심스럽지만 확고했답니다. 제 옷을 하나씩 벗기면서도 계속 제 눈을 바라보았지요. 형수님 정말 아름다우세요. 그는 제 몸을 마치 예술품을 대하듯 천천히 어루만졌어요. 남편이 한 번도 만져주지 않았던 곳,
키스하지 않았던 곳까지 세심하게 보살펴 주었답니다. 아, 현우 씨. 소리 내셔도 괜찮아요.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저희는 하나가 되었어요. 남편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답니다. 현우 씨는 저를 온전히 채워주었고 오랜 시간 동안 저를 만족시켜 주었어요. 형수님, 행복하세요? 네, 너무 행복해요. 저희는 밤새 서로를 탐구했어요. 소파에서 카펫 위에서 책상에 기대어서. 그는 지칠 줄 모르고 저를 대해주었고 저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였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저희는 지쳐 잠들었어요. 그의 품에 안겨 자는 그 순간이 결혼 후 처음으로 진정한 여자로서 행복을 느낀 시간이었답니다. 그날 이후 저와 현우 씨의 관계는 특별한 것이 되었어요. 남편이 출장을 갈 때마다 저희는 서로를 만났답니다. 서재에서 거실에서 때로는 제 침실에서까지요. 형수님, 오늘은 여기서 만나면 어떨까요? 어느 날 저녁 현우 씨가 제 침실 문 앞에서 미소를 지었어요. 여긴 안 돼요. 지훈 씨와 함께 쓰는 방인데. 그래서 더 설레는 거 아닐까요? 그는 저를 부드럽게 침대로 이끌었어요. 저는 거부해야 했지만 이미 제 마음은 그를 원하고 있었답니다. 남편의 향기가 남아있는 침대에서 저는 그의 동생과 사랑을 나누었어요. 죄책감과 쾌락이 뒤섞여 정신이 아찔했답니다. 형수님, 제가 형님보다 나은 거 인정하시죠? 네. 더 오래, 더 깊게 형수님을 채워드릴 수 있죠. 네. 그럼 저만 생각해 주세요. 형님은 조금 잊으셔도 괜찮아요. 그의 말은 달콤한 속삭임이었어요. 저는 그의 품에 안겨 행복을 느꼈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예정보다 하루 일찍 집에 돌아왔답니다. 그때 저와 현우 씨는 서재에서 함께 있었어요. 서연아, 나왔어. 남편의 목소리에 저희는 얼어붙었어요. 어쩌죠? 빨리 숨으세요. 저는 다급하게 현우 씨를 서재 안쪽 욕실로 밀어넣고 황급히 옷을 추스렸어요. 그리고 침착하게 문을 열고 나갔답니다. 여보,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회의가 갑자기 취소됐어. 그런데 왜 얼굴이 이렇게 빨개? 어디 아파? 아니에요. 그냥 집안일 하다가 더워서요. 남편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답니다. 다행히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남편이 완전히 내려간 후 저는 현우 씨를 조심스럽게 내보냈어요. 조심하세요. 정말 위험했어요. 형수님, 이제 그만할까요? 네. 이러다 진짜 들키면 큰일 나잖아요. 형수님한테 피해가 갈까봐 걱정돼요. 저는 망설였어요. 그의 말이 맞았답니다. 하지만 못 그만둬요. 현우 씨 없인 이제 힘들 것 같아요. 저도요, 형수님. 형수님이 너무 소중해요. 그는 저를 꼭 끌어안고 이마에 키스를 했어요. 저희는 더 조심하기로 약속했답니다. 몇 달이 흐른 어느 날이었어요. 현우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제게 말했답니다. 형수님, 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사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과 헤어지시고 저와 함께 살아요. 전 형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요. 저는 깊은 충격을 받았어요. 이건 그저 육체적인 관계인 줄만 알았는데 그는 진심이었답니다. 안 돼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세상이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가족이라서 더 잘 맞는 거 아닐까요? 형수님도 저를 좋아하시잖아요. 좋아하긴 해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형님은 형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지 못해요. 하지만 전 할 수 있어요. 매일 밤 형수님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어요. 그의 말은 달콤한 유혹이었어요. 저는 크게 흔들렸답니다. 시간을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네, 천천히 생각하세요. 전 기다릴게요. 저는 며칠을 고민했어요. 남편과의 안정된 생활, 현우 씨와의 뜨거운 사랑.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결국 저는 결정을 내렸답니다.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지는 않기로요.
대신 현우 씨와의 관계를 조심스럽게 계속 이어가기로 했어요. 남편은 여전히 바쁘고 저를 충족시켜주지 못해요. 하지만 그는 좋은 사람이고 안정된 생활을 제공해주지요. 그리고 현우 씨는 제가 잊고 있던 여자로서의 모습을 깨워주었어요. 형수님, 오늘도 오시죠? 네, 잠시 후에요. 저는 낮에는 성실한 아내로, 밤에는 현우 씨의 연인으로 살아가요. 이건 분명 잘못된 관계예요. 하지만 저는 행복해요. 어쩌면 진정한 사랑은 세상의 규칙 밖에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의 비밀은 계속됩니다. 서재에서 밤의 어둠 속에서 금지된 행복 속에서 몇 달이 더 흘렀어요. 저와 현우 씨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저희는 서재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벚꽃잎이 흩날리고 있었지요. 형수님. 네, 현우 씨? 전 형수님이 정말 좋아요. 매일 더 좋아져요. 그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답니다. 저도요. 현우 씨를 만나지 못했다면 전 평생 이런 행복을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후회는 안 하시죠? 네, 전혀요. 저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세상이 뭐라 하든 저희의 마음만큼은 진실했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1년이 지났어요. 저와 현우 씨는 여전히 조심스럽게 관계를 이어가고 있답니다. 남편은 여전히 바빠요. 요즘은 해외 출장도 자주 다녀요. 그럴 때마다 저와 현우 씨는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답니다. 형수님,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요리해 드릴게요. 정말요? 현우 씨가 요리를 할 줄 아세요? 유럽에서 배웠어요. 형수님께 해드리고 싶어서요. 그는 주방에서 정성스럽게 파스타를 만들었어요. 저희는 촛불을 켜고 와인을 마시며 저녁을 먹었답니다. 맛있어요. 정말 솜씨가 좋으시네요. 형수님이 좋아하시니 다행이에요. 식사 후 저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영화를 보았어요. 그의 품에 안겨 있으니 세상 모든 근심이 사라지는 것 같았답니다. 형수님. 네? 이렇게 함께 있으니 정말 행복해요. 저도요, 현우 씨. 저희는 서로를 꼭 껴안았어요. 비록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관계지만 저희의 마음만큼은 순수했답니다. 어느 여름 저녁이었어요. 저와 현우 씨는 서재 발코니에 나가 있었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어요. 형수님, 저 별들 보세요. 정말 예쁘네요. 저 별처럼 우리의 사랑도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그는 제 손을 잡고 진지하게 말했어요. 현우 씨, 형수님 약속해 주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함께 할 거라고요. 네, 약속할게요. 저는 그의 품에 안겼어요. 세상이 뭐라 하든 저희는 서로를 지키기로 다짐했답니다. 가을이 왔어요. 어느 날 남편이 해외 지사로 2년간 발령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했답니다. 서연아, 나 혼자 먼저 가야 할 것 같아. 집 정리되면 너도 오는 거야. 순간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남편과 떨어지게 되면 현우 씨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텐데.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밀려왔답니다. 그래, 여보. 알았어요. 미안해. 좀 이따가 천천히 이야기하자. 남편이 나간 후 저는 현우 씨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형수님, 그럼 우리 더 자주 만날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게 되겠죠. 현우 씨는 기뻐했지만 저는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한 달 후 남편이 출국하는 날이 왔어요. 공항까지 배웅을 갔답니다. 서연아, 잘 지내. 자주 연락할게. 네, 여보. 조심히 가요. 남편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죄책감과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답니다. 집에 도착하니 현우 씨가 현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형수님, 많이 힘드셨죠? 네, 조금요. 그는 저를 부드럽게 안아주었어요. 그의 품에서 저는 한참을 울었답니다. 괜찮아요. 제가 형수님 곁에 있을게요.
그날 밤 저희는 처음으로 제 침실이 아닌 현우 씨의 방에서 함께 잤어요. 그의 품에 안겨 잠드는 것이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러웠답니다. 남편이 없는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저와 현우 씨는 마치 진짜 부부처럼 지내게 되었답니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는 함께 요리를 하고 밤에는 서로를 안고 잠들었어요. 형수님, 오늘 뭐 드실래요? 글쎄요. 현우 씨가 좋아하는 걸로 할까요? 그럼 제가 형수님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여드릴게요. 주방에서 함께 요리하고 거실에서 영화를 보고 서재에서 그림을 그리는 현우 씨 옆에 앉아 책을 읽는 시간들. 모든 게 행복했답니다. 형수님. 응. 이렇게 계속 함께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저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비록 현실은 복잡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순수한 행복이었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도 잠시 작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갑자기 일주일 후 잠시 귀국한다는 소식을 전해왔답니다. 서연아, 깜짝 방문이야. 일주일 후에 사흘 정도 한국에 갈게. 전화를 끊고 저는 현우 씨에게 이야기했어요. 현우 씨, 지훈 씨가 일주일 후에 온대요. 그럼 그동안 조심해야겠네요. 우리는 다시 조심스러워졌어요.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현우 씨의 물건들을 정리하고 각자의 방에서 자기로 했답니다. 형수님, 잠시뿐이에요. 곧 다시 함께 할 수 있어요. 네, 알아요. 하지만 마음 한편은 씁쓸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지내야 할까요? 남편이 돌아왔어요. 공항에 마중을 나갔을 때 남편은 여행 가방과 함께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답니다. 서연아, 보고 싶었어. 선물 샀어. 고마워요, 여보.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남편은 해외 생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저는 웃으며 듣고 있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집에 있을 현우 씨가 신경 쓰였답니다. 집에 도착하니 현우 씨는 2층 서재에 있었어요. 저희는 눈인사만 간단히 나누었지요. 형, 잘 다녀오셨어요. 그래, 현우야. 잘 지냈지? 네, 형수님이 잘 챙겨주셨어요. 저는 괜히 얼굴이 빨개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있는 사흘 동안 저와 현우 씨는 철저하게 시누이와 형수 사이처럼 지냈어요. 하지만 밤마다 남편 옆에 누워있으면 저는 현우 씨를 생각했답니다. 그의 따뜻한 체온, 부드러운 손길, 깊은 눈빛. 내가 미쳤나 봐. 남편이 옆에 있는데 남편은 여전히 피곤하다며 일찍 잠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잠 못 이루며 천장을 바라보았답니다. 어느 날 새벽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이미 거기 현우 씨가 있었답니다. 형수님. 현우 씨.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2미터도 안 되는 거리였지만 결코 가까이 갈 수 없는 거리였답니다. 보고 싶었어요. 현우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요. 곧 형님이 가시면 다시 함께 할 수 있어요. 네. 조금만 기다려요. 우리는 그렇게 짧은 대화를 나누고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잠들 수 없었답니다. 남편이 다시 출국했어요. 공항에서 돌아오는 길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현우 씨가 저를 안아주었어요. 형수님 힘드셨죠? 네.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 괜찮아요. 우리 다시 함께해요. 그날 밤 저희는 서로를 그리워했던 만큼 더욱 뜨겁게 사랑을 나누었답니다. 형수님 사랑해요. 저도요, 현우 씨.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어요. 이 관계가 옳은지 그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확실했답니다. 우리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요. 몇 달이 더 지났어요. 어느 날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답니다. 서연아, 좋은 소식이야. 회사에서 발령을 취소했어. 다음 달에 영구 귀국해.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정말요? 응. 드디어 다시 함께 살 수 있게 됐어. 기쁘지? 네. 물론이죠. 전화를 끊고 저는 주저앉았어요. 남편이 돌아오면 현우 씨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현우 씨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그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럼 우리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했답니다. 행복했던 시간들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결심했어요. 현우 씨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답니다. 현우 씨, 우리 이야기 좀 해요. 네, 형수님. 우리는 서재 소파에 마주 앉았어요. 지훈 씨가 돌아오면 우리는 예전처럼 돌아가야 해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마음까지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요, 형수님. 형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어요. 조심스럽게 더 은밀하게 우리 관계를 이어가요. 정말요? 네. 전 현우 씨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형수님,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어요. 비록 앞날은 불확실하지만 우리는 함께하기로 결심했답니다. 남편이 귀국했어요. 다시 세 사람이 함께 사는 생활이 시작되었답니다. 낮에는 성실한 아내로, 밤에는 남편의 아내로. 그리고 남편이 잠든 깊은 밤이나 출장을 갈 때는 현우 씨의 연인으로 살았어요. 형수님, 오늘 형님 늦게 오신대요. 그래요? 그럼 서재로 오세요. 기다릴게요. 우리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어요. 작은 흔적도 남기지 않으려 노력했고 집안에서는 형수와 시동생으로만 행동했답니다. 하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숨길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밤 위험한 순간이 있었어요. 저와 현우 씨가 서재에서 사랑을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문을 두드렸답니다. 현우야, 깨어있니? 우리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저는 급히 옷을 입고 서재 안쪽 작은 방으로 숨었답니다. 네, 형. 작업 중이에요. 현우 씨가 문을 조금 열고 대답했어요. 아, 그래. 내일 아침 일찍 골프 가는 거 잊지 마. 네, 알겠습니다. 남편이 돌아간 후 저는 한참을 숨죽이고 있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답니다. 형수님, 괜찮으세요? 네. 정말 위험했어요. 미안해요. 제가 문을 잠그지 않아서. 아니에요. 우리 둘 다 조심했어야죠. 그날 이후 우리는 더욱 신중해졌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1년이 더 지났어요. 저는 이제 이런 생활에 익숙해졌답니다. 아침에는 남편과 현우 씨의 아침을 준비하고, 낮에는 집안일을 하고, 저녁에는 세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해요. 형수님, 오늘 저녁 정말 맛있어요. 고마워요, 현우 씨. 그래, 서연이 요리 솜씨가 늘 훌륭해. 남편이 만족스럽게 말했어요. 평범한 저녁 식사 풍경이지만 식탁 아래에서는 현우 씨의 발이 제 발을 살짝 건드렸답니다. 우리만의 작은 신호였어요. 밤이 되어 남편이 잠들면 저는 조용히 서재로 향했어요. 기다렸어요, 형수님. 저도 보고 싶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안았어요. 이 시간만큼은 온전히 우리만의 시간이었답니다. 어느 봄날 저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 행복한 걸까? 남편은 여전히 좋은 사람이에요. 성실하고 다정하고 저를 아껴주지요. 하지만 여전히 저를 여자로서 채워주지는 못해요. 현우 씨는 저를 뜨겁게 사랑해줘요. 육체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만족시켜주지요. 하지만 우리는 영원히 숨어 지내야 해요. 이게 정말 옳은 걸까? 하지만 저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후회하지 않아요. 어느 날 밤 현우 씨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형수님, 전 형수님과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현우 씨, 이렇게 숨어 지내는 게 형수님한테 미안해요. 괜찮아요. 저는 이렇게라도 현우 씨와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정말요? 네. 세상이 뭐라 하든 제 마음만큼은 진실이에요.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현우 씨, 우리 이대로 괜찮아요. 욕심내지 말아요. 네, 형수님.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어요.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것이 우리가 선택한 삶이었답니다. 계절이 바뀌고 저희의 생활도 안정을 찾았어요. 남편은 여전히 바쁘게 일하고 저는 집을 돌보고 현우 씨는 작품 활동을 하며 지냈답니다.
가끔 남편이 주말 출장을 가면 저와 현우 씨는 짧은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어요. 형수님, 오늘은 바다 보러 갈까요? 좋아요. 오랜만에 바람 쐬고 싶었어요. 우리는 차를 타고 동해안으로 향했답니다. 바다를 보며 손을 잡고 걷는 시간. 그 순간만큼은 평범한 연인처럼 자유로웠어요. 형수님 행복하세요? 네, 정말 행복해요. 하지만 완벽한 비밀은 없는 법이에요.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집에 들르셨답니다. 서연아, 깜짝 방문이야. 김치 좀 가져왔어. 어머니 어서 오세요. 시어머니는 거실을 둘러보시다가 소파에 놓인 남자 와이셔츠를 발견하셨어요. 현우 씨의 것이었답니다. 이건 지훈이 것 아닌 것 같은데?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 그건 현우 씨가 빨래하다가 잠시 놓은 거예요. 그래? 현우 녀석이 여기서 빨래도 하나? 다행히 시어머니는 의심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한참을 진땀을 뺐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더욱 조심하기로 약속했어요. 시간이 흘러 2년째가 되었어요. 저와 현우 씨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육체적 끌림을 넘어섰답니다. 형수님, 전 형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행복해요. 저도요, 현우 씨. 당신이 제 삶의 의미예요. 우리는 서로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으로 통했고 작은 손짓만으로도 마음을 알 수 있었답니다. 결국 저희는 이런 생활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남편에게는 성실한 아내로, 현우 씨에게는 진실한 연인으로 두 가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형수님 후회 안 하시죠? 네, 전혀요. 현우 씨는요? 저도요. 형수님과 함께라면 이런 삶도 행복해요. 우리는 미소를 나누었답니다. 결국 저희는 이런 생활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남편에게는 성실한 아내로, 현우 씨에게는 진실한 연인으로 두 가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형수님 후회 안 하시죠? 네, 전혀요. 현우 씨는요? 저도요. 형수님과 함께라면 이런 삶도 행복해요. 우리는 미소를 나누었답니다. 에필로그. 그로부터 3년이 더 흘렀어요. 저는 여전히 이 집에서 살고 있답니다. 남편과 현우 씨와 함께요.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지만 동시에 서로에 대한 사랑도 깊어졌어요. 가끔 이 관계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두렵기도 해요.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답니다. 사랑은 때로 규칙을 따르지 않아요.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남들의 시선이 아닌 내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도 남편에게는 좋은 아내로, 현우 씨에게는 진실한 연인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제가 선택한 삶이에요. 그리고 저는 후회하지 않는답니다.